여러분들 또 다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머신러닝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리그레션이라는 말은 이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이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입력 데이터를 어떤 근접한 값으로 이제 만들어서 서로 클러스터링 하거나 또는 클래시파이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식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료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가 만든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베이직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쓴 세 가지 용어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xperience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태스크, 어떤 우리가 완수해야 될 과제죠. 우리가 어떤 클래스 우리가 분류한다 또는 리코그니션 한다 이렇게 나올 때 바로 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위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주어지고요. 경험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 메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액큐러시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로스 함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이것을 잘 수행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이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톰 미첼이 쓴 교재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는 교재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 미첼 교수가 쓴 머신러닝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또는 비숍, 우리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비숍 교수가 쓴 책이 더 잘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두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1, 2, 3 베이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피처를 우선 추출한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딥러닝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피처를 찾는 과정을 사람의 핸드메이드가 아닌 기계가 하는 그런 컴퓨터 하는 것을 딥러닝에 속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머신러닝에서 빌드 모델을 해야 됩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로스 함수가 어떤 최소화되기 위한 어떤 룰, 히포세시스라는 어떤 가정한 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계면을 만들다든지 어떤 어떤 함수를 확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최적화시키는 오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수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 메저가 이제 여기서 로스 함수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되겠죠. 태스크는 바로 이거죠. 이 모델을 만들고 수행한다. 익스페리언스는 바로 콜렉트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것을 추출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데이터만 갖는 것을 우리 익스페리언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과정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그젬플에 이제 여기 간단한 태스크가 어떤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이 이미지가 실내인지 또는 실외인지 인도어인지 아웃도어인지를 판단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실내에 있는 물체라든지 어떤 색깔이라든지 색조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제 퍼포먼스 메저는 미스클래시파이 하는 확률을 말한다. 그렇죠? 미스클래시파이. 반대로 클래시파이 할 확률을 구하면 그걸 최대화시키면 되겠죠. 여기 이제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가 필요합니다. 확률 값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확률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 메저에서 따지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확률하고 머신러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론을 특히 조건 확률, 그다음에 독립 확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어떤 뭐 경험적으로 이 세계는 전부 실내에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실외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레이블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레이블을 해준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레이블된 상태에서 러닝을 진행합니다.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된 값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를 두 개 클래스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가 뭐 스페셜 케이스고요. 훨씬 많죠. 10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룰에서 우리가 1000개까지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미지넷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멀티 클래스, 1000개 클래스니까 훨씬 복잡하고 또 그러니까 에러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 이미지를 클러스팅하라. 그래서 클러스팅 파티션 이미지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누라. 이게 두 개로 그룹을 나누어서 인도어, 아웃도어라고 똑같은 얘기죠. 클러스터링은. 그러니까 시그멘테이션이라는 말하고 클러스팅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 클러스팅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묶음, 집단 이렇게 되는 거고, 세그멘테이션은 예를 들면 요 인도어에서 소파를 찾아라. 이렇게 소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른 것들을 백그라운드하고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가 다르죠. 네. 그래서 데이터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진들입니다. 이미지의 세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는 클러스팅 할 때 언레이블과 레이블 데이터가 레이블이 되어 있으면 학습하기가 이제 용이하죠. 언레이블 데이터는 이제 unsupervised 러닝에 해당되겠고요. 레이블은 supervised 러닝을 이용해서 타겟이 있고 어떤 최종적으로 어떤 히포테시스에서 생기는 출력 어떤 결과 그 두 개의 디퍼런스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이 슈퍼바이드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은 슈퍼바이드 러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요. 많이 나오죠. 자, 이게 하나 예를 이제 들어보는데, 자, 우리가 이게 인도 사진인데요. 인도가 피처를 찾는데 컬러 히스토그램을 일단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레드, 그린, 블루가 이와 같은 어떤 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처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했고요. 3디멘셔널 피처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인도이기 때문에 0이라고 레이블을 시켰어요. 이거 레이블이 붙어 있고요. 이러한 것에 근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반면에 아웃도어 같은 이런 야외 사진인데, 야외 사진의 경우에는 파란색, 블루 스카이라든지 이런 호수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 블루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이 RGB에 서로 다른 어떤 그 분포를 우리가 활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타겟이 이제 1이 되겠죠. 네, 아웃도어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 실제로는 1과 0. 자, 바이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수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론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은 쉽게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할 때 수식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를 n개를 갖고 있다. 그래서 xi하고 yi. 자,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설명하는데, 이 yi는 사실은 0과 1이 아닙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yi하고 xi 값이 이 클래시파이는 보통 바이너리가 0, 1 또는 0, 1, 2, 3, 4 이렇게 해서 개수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차이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이터 experience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y call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 함수라는 게 뭐예요? x를 갖다가 어떤 피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해서 y라는 value 함수,
어떤 피처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피처를 만들어주는 어떤 함수를 찾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태스크가. 그래서 F가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과연 맞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가 제대로 되면은 함수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뭐 액큐러시가 뭐 90%, 뭐 95%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fx는 히포테시스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0과 1 이런 것이 이제 히포테시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리니어한 범위에서 0부터 1 사이에 있다든지 뭐 어떤 정의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잠깐 추가했고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에 대한 것을 잠깐 물어보고 있는데요. 차이점 뭘까요?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yi가 레이블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블링을 이용해서 이 함수에 이게 타겟이 되는 거고, x는 이 함수를 통해서 y가 돼서 y하고 yi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비교돼서 로스 값을 갖겠죠. 같으면은 어떤 값을 가져라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는 반면 레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적용해서 y가 어떤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어떤 0보다 크냐 작냐 또는 어떤 값을 갖느냐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차이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테스트는 서로 같은 성향을 갖지만 서로 다른 그런 전혀 다른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xi를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iid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iid는 뭐야? 확률적으로 의미하는데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x들이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xi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y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xi는 뭐 인도어든 아웃도어든 것들이 안에서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미지 밸류잖아요. 픽셀 값. 자, 그래서 이 IID를 정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쉽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 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두 개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가정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IID에 넣고 테스트 데이터는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에는 같은 소스에 나오고 그걸 반씩 나눠 놓은 거예요. 반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저를 쓸 거냐,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하죠. what kind of measure.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매저에는 어떤 뭐 우리가 주로 로스 함수를 쓰는데 로스 함수가 이제 에란 로스, 엘트 로스, 뭐 제로한 로스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곧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expected loss.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로스 함수를 small l이라고 정의하고요. 이게 이 값이 이제 확률 분포를 갖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x가 확률을 갖기 때문에 그 확률 값에 따라서 expected value를 갖게 되겠습니다. 확률이 만약에 유니폼이다. 그러면 그대로 이거는 이제 그대로 바로 같은 거죠. 그래서 리니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D를 갖는다. X, Y가 컴바인 되기 때문에 조인트 되어 있어요. X, Y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조인트 확률을 가지고 이 expectation value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스 함수 small l fx y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란 로스는 여기서 이제 뭐 쉬운 거고요. 자, 여기서 0, 1 로스라는 게 있어요. 0, 1 로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 타겟하고 fx의 값이 다를 경우에 0이 되는 것이고요. 같으면 1이 된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값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0 또는 1이다. 그죠? 그리고 이때 로스 함수가 probability적으로 이것이 같으면은 같을 확률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여기 expectation이니까 이것이 0 또는 1이고 동시에 이 로스 함수는 probability를 의미한다. 이것이 0, 1 로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L트로스는 뭐냐면 L트로스는 small lfxy가 y라는 타겟하고 여기 트레인 데이터의 타겟하고 여기에 변환된 fx 값이 서로 MSE, mean square. 그러니까 이것이 그 fx-y의 자승이 되어 있고요. 또 expectation. 이건 이제 expectation은 다 알죠? 네, 베리언스가 되겠죠. 확률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 두 개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일로스의 정의, L트로스의 정의 이렇게 정의했어요. 에란로스는 뭘까요? 에란로스는 여기서 이제 에란로스에는 안 나왔는데 에란로스 사용할 경우도 있죠. 에란로스는 이게 바로 절대치가 되는 거죠. 이게 절대치 이렇게 대치. 예. 이거 제곱이 아니고 연산량이 그러니까 대폭 줄어든다. 그죠? 그런데 성능적으로는 L트로스가 더 좋은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능력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L트로스를 쓰는 것이 더 좀이라도 성능을 높이는 그런 이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똑같죠. 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것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y를 find하라. y를 자, expected loss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제로한 로스하고 L트 로스를 사용해서 자, expectation 취해서 전체 로스를 우리가 정의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how to use에서 바로 여기에는 fx1, y, x1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전체 로스를 전부 썸메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개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총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이 함수를 결정하는 거죠. 함수는 뭐예요? 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냐 SVM이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정하는 방법이 이 전체 로스가 엠피리컬 로스, 우리가 실험적인 로스라고 정의하는데 그냥 계산하는 거죠. 어떤 추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것도 전혀 우리가 여기서 개입을 안 합니다. 프로바빌리티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expected 로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expectation을 시키려면 확률을 알아야 되잖아요. XY에. 자, 그것을 우리가 유니폼하다 가정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정의하는 이런 일반적인 엠피리컬 로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로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 로스가 되겠고요. 0, 1로스나 또는 0, 1로스에서도 요 두 개 전부 없는 거죠. 확률 없이 그대로 요 값과 요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엠피리컬 로스는. 자, 그래서 wait. 자,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 써볼까요? Y handcraft the future back to XY. handcraft future back to XY를 왜 하느냐? can use prior knowledge to design suitable features. 우리가 피처를 사람이 만드는 방법, 왜 그 피처를 설계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knowledge를 prior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는 이 피처를 러닝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러닝 할 수 있죠. 이거 사람이 핸드메이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는 이 prior knowledge를 갖다 충분히 잘 알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잘 몰라요. 그 prior, 그러니까 X에 대한 분포,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할 경우에 그냥 가우시안 분포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 이거를 피처를 다이렉트리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고 얘는 딥러닝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딥러닝. 그래서 딥러닝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머신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자,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던 거죠. AI는 광범위하고 그 안에 일부가 머신러닝에 속하고요. 그 안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자, 머신러닝은 바로 핸드메이드 피처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 거죠. 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식으로. 사실 얘는 이퀄이라 봐도 뭐 거의 무방한데 일단은 이렇게 약간 여지를 뒀어요. 자, 인트로덕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지 머신러닝 1, 2, 3. 머신러닝 1, 2, 3가 아까 있었죠? 맨 처음에 했어요. 1, 2, 3 뭐예요?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퓨처를 찾고, 그 다음에 함수 fx를 y equal fx를 추정하고, 그리고 퍼포먼스 메저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지를 한다. 자, 이것이 모든 어프로치를 다 포함해야 되느냐? 반드시.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Not all. 모든 것을 다 인클루드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머신러닝의 테스트 단계를 하지 않고 베리파이 정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두 다 포함하지 않느냐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렇게 되고요. 현재 우리의 이제 포커스는 이 1, 2, 3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클래시파이어를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때 fwx를 wt라는 어떤 웨이트 함수를 곱했죠. 이 함수를 단순히 리니어하게 wt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L2 로스를 가정해서 L2 로스가 이게 결국 뭐야? 이것이 fx잖아요. fx-yi의 제곱이 전체 썸메이션, 전체 토탈 로스의 평균값이 최소가 되도록 wt를 우리가 만들어줘라. 이 값이, 그러니까 x 값이 있고 wt 하면 변환이 되겠죠. 그 변환된 그 값이 여기에 있는 yi 값과 얼만큼 가까운지 이거를 전체 우리가 데이터 세트를 전체를 해가지고 수렴하도록 한다. 그죠?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Let x be a matrix whose ith row is xit, y be vector yi. 자, 그냥 표현만 바뀐 겁니다. 벡터식으로. 그러니까 x 곱하기 w, x라는 벡터하고 w라는 벡터에서 y 벡터. 이건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을, 곱하게 되면 같다. 그런 얘기죠. 어차피 요 값 자체가, 이건 이제 이렇게 두 개 하는 것이 뭐예요? 거리를 말죠. 제곱 거리. 노름이 되기 때문에 벡터로 계산할 수 있다. 얘기죠. 자, 예를 들면은 x라는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x라는 것은 이제 2디메셔널 데이터 가정했어요. 이거는 이 곱해서 y가 나오기 때문에 xwy 이것이 이제 디멘전이 있겠죠. w는 요 x 인버스를 해서 이거 인버터블 할 경우에 x 인버스 y라고 해서 w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y가 주어지면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단순하게 이거 인버터블 해야 되니까 보통 이게 정방향 그러니까 n by n이면은 인버터블이 쉽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맡기면 이걸 해줍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x3 3차원까지는 가능하고요. 자, 아무튼 이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을 경우에 우리 컴퓨터의 연산량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ypically X is tall matrix. tall matrix라고 뭘까요? 크다 그런 얘기죠. n by n이면 1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더라도 10개가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토탈 썸메이션에 의해서 이 매트릭스를 연산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W를 계산할 때 이곳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트랜스포즈 X를 곱해서 인버스하고 요 차이점이 뭐예요? X 트랜스포즈 곱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트랜스포즈 Y.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인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차이점의 유일한 차이점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X는 이게 서로 다를 경우에 예를 들면은 2바이 3이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인버터블 하게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걸 트랜스포즈 하면 3 곱하기 2가 되고 2 곱하기 3에서 그리고 3바이 3에 우리가 정방향이 되죠. 이것을 인버터블을 해서 구하는 것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산량은 좀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가 계산 피지블하다, 그죠?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 할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거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는 사람은 거기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습득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W라는 게 바이어스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이어스 B라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WT 곱하기 플러스 B. 상수의 성격 전체 다 더하면 되죠. 여기다 모든 파라미터에다가. 자, 그래서 W 다시는 WB라고 정의하고요. X를 이렇게 익스텐션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매트릭스 곱을 해도 됩니다. 연산량은 늘어나지만, 이 바이어스를 W에 포함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결국 요 W하고 B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여기에는 요 값이 요 로스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요 함수나 요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뭐예요? 계속 델타 W를 바꾸면서 로스가 수렴해가도록, 우리가 전체를 계속 전체 로스가, 토탈 로스가 줄어들도록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 한다, 그죠? 얘는 이제 yi 값이 이제 바이너리도 될 수, 그러니까 0과 1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일반적인 어떤 값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특별한 부분으로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with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바이너리가 됐던, 이제 멀티 클래스가 됐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식화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를 가우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L2 로스하고가 유사하다, 그렇게 아날로지가 성립한다 하는 것을 뒤에 설명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 슬라이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우리가 활용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설명하려면 이제 확률에서 나오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의 개념을 이해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마 다 이해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뭐 좀 잊어먹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이게 확률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확률. 우리가 이제 여기서 x와 y라는 우리 클래시파이를 해주는데 이제 레이블도 된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IID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px와 y 간에는 데이터 세트가 이제 조인트 돼 있죠. 조인트 프로비리티입니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고요. 이 세타라는 어떤 어떤 히포테시스, 어떤 룰에 의해서 x와 y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일단은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 p 세타와 xy가 이 p 세타 xy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세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세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w b를 바이어스를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y 꼴 fx를 우리가 하는 것서 세타라는 건 결국 그 함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세타를 찾는 방법이 이 함수, 요 값이 확률이 이것이 이제 라이클리후드 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정의적으로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아니죠. 일단 그건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떤 최대가 되도록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고요. 자, 여기서 세타를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확률이 얘가 라이클리후드라고 일단 얘를 정의했죠. 라이클리후드라고 정의했어요. 세타라는 어떤 이 함수, 히포테시스 함수, 어떤 히포테시스를 이용해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이 확률이
이 likelihood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제 최대가 되도록, maximize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y하고 x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개를 볼 수 있고 여러 개가 조인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얘가 일단 IID 데이터 포인트로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IID, 그러니까 요 x1, y1, x2, y2 이 두 개들의 서로 관계는 전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서로 인디펜던트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likelihood 함수는 조인트인데 이것들은 전부 이것을 전부 이렇게 곱한다, 그죠? 서로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곱하기잖아요. p 세타 x1 y1 곱하기 p 세타 x2 y2. 자, 동일한 함수, 히포테시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걸 likelihood 함수라고 일단 정의합니다. likelihood 함수. 자, 원래는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면 확률에서 이런 거예요. 자, 두 개가 자 이렇게 돼 있죠. A, B라는 조인트가 됐을 경우에 얘는 P, A 조건 확률하고 곱하기 P, B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베이지 룰이죠. 베이지 룰. 베이지 룰. 그래서 베이의 룰인데 얘는 다시 쓰면 얘는 P, BA하고 PA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개 활용해서 만약에 PAB를 써보면 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얘를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B분의 PBA의 PA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A와 B가 여기 A와 B가 지금 요런 상, 요게 이제 이게 A고 이게 B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자, A, B 간에는 서로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어느 하나가 주어지면, 조건이 되면 이렇게 주어지면 요게 뭘까요? 요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정의할 때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되는 거잖아요. XI. 그러니까 Y는 뭐냐면 이제 YI는 여기서 이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는 그러니까 0, 1 또는 0, 1, 2, 3, 4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 어떤 값을 갖는데, 예를 들면 0과 1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이때 XI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니까 뭐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어떤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요 값이 뭐냐면 요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게 B가 Y면 어떤 Y라는 클래스가 주어졌을 경우에 X를 나타내는 확률은 뭐냐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것이 이 yi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likelihood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인트 된 것이 likelihood 함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에서는 얘를 likelihood 함수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조건 확률인데 얘는 B가 Y고 이것이 X잖아요. 그죠? X라는 것을 주어졌을 경우에 클래스. 이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posteriori posteriori probability. 자, 이게 왜 그래요? X라는 값은 값입니다. 어떤 값인데 그 값이 어떤 Y로 클래스 될 그런 확률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에 이것이 클래스로 나눌 경우에 그것이 posteriori probability가 된다 그런 얘기죠. posteriori. 그 다음에 PA는 그러니까 X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이거는 don't care입니다. 그리고 PB가 중요한데 PB는 뭐냐면 YI니까 얘는 뭐예요? 이거는 중에 prior입니다. prior.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죠. 아까 prior란 말이 있었잖아요. 사전. 그러니까 이 yi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0과 1이 바이어스가 없을 경우에는 50대 50, 0.5, 0.5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바이어스가 있을 경우에 0.6, 0.4. 어쨌든 이렇게 이 prior probability를 posterior probability로 나눈 것이 likelihood 함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likelihood 함수는 이 두 개를 이제 다 곱한 거잖아요. y1, x1. 여기서 이제 여기 인덱스하고 여기는 인덱스는 다르죠.
0과 1의 인덱스는 이거는 yi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i는 데이터 개수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각 개수들이 이걸 전부 다 곱한 값이 likelihood 함수라고 일단 여기서 썼어요. 그건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자리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뭐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요. MLE. 여기는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맥시마이 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확률이 요 곱한 것을 likelihood 함수로 했잖아요. 요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는 것이 argmax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maximum likelihood 함수 estimation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ikelihood 함수를 최대로 해주는 어떤 룰, 그 해주는 어떤 함수,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끝이 났어요. 자, 끝이 났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곱하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자, 로그를 취한다는 거는 요 전체 likelihood 함수의 로그 취해도, 로그 함수라는 건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리니어, 이렇게 일종의 이 단순 증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likelihood 함수면 이것의 로그를 취한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값의 성질이. 그래서 로그를 취해도 결국 시타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갖느냐면, 이 곱하기니까 로그는 이렇게 썸메이션의 안에 이 로그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그 likelihood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로그 likelihood. 그래서 이와 같이 로그를 취하는 것이 연산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아직 likelihood 함수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 정리할게요. 자, 여기 앞에서 했던 이 likelihood 함수가 정확한 거고요. 자, 일단은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은 이제 좀 바꾸고 있어요. 자, 로그 likelihood 함수로 우리가 argmax를 취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 자, argmax 대신에 이 로스 함수를, 자, 요렇게 정의하면, 자, 마이너스를 해서. 그러면은 이 로스 함수가, 로스 함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처음 났어요. 근데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로스 함수를 먼저 구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확률에 의해서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로그 likelihood 함수의 네거티브로 로스 함수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게 최대가 되려면 요 값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가 되겠죠. 요 로그 likelihood 함수의 마이너스 값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썸메이션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함수 로스를 어떻게 한다? 미니마이즈 시킨다. 이렇게 했죠. 미니마이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부터 출발해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확률이 개입되고 그 확률에서 로그 likelihood 함수를 로스 함수라 정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지스틱까지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뀝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데이터 X에서 YI. 이거는 뭐예요? X라는 데이터에서 Y니까 이거는 포스테리얼입니다. 포스테리얼 프로비리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컨디셔널이라고 정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분이니까 X라는 것을 주어졌을 때 YI가 나왔을 경우 사실은 이 함수 자체가 likelihood 함수는 아니죠.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책마다 다르고 인터넷 자료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명확히 여러 번 제가 했는데 여기에는 이 뒤에가 기본 y로 주었을 경우에 요 x에 대한 것이 likelihood 함수입니다. 분명히. 이거 이제 나중에 generate 할 때도 똑같이 이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해둬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이 데이터에서.
자, ML인데, 결국 ML이나 요것이 결국 ML이하고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yi로 표현해보면, xi의 yi는 pyi의 xi하고 pxi, pyi, 이것이잖아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likelihood죠. 요게 뭐예요? 요게 posterior probability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상관없다 그랬어요. 얘는 prior이라고 했어요. prior. 자, 그러면 이 prior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하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prior은 50대 50 또는 뭐 0.1, 0.4. 그건 큰 문제 아니니까. 자, 그럴 때 얘를 최대로 하는 거, 지금 이 likelihood 함수를 좀 최대로 하는 거잖아요. 또는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함수를 뭐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하고 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최대화한다는 거하고 요 opposite probability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하고 어때요? 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posterior probability를 최대화 시키는 것은 요것이 만 일정하라고 그러면 요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어적으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는 같아요. 결국 이걸 만약 고친다 그러면 얘는 MAP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쓰면 XI에 대해서 YI가 나오는 opposite probability이기 때문에 요것의 함수를 로그 취해서 마이너스 취하는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minimize opposite probability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함수는 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는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joint probability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시 정확히 컨디셔널, 즉 컨디셔널이 라이클리후드 함수라 또는 opposite probability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의 로그를 취하해서 이렇게 구하는 함수로 우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요 함수가 로스 함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로스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나오죠. 우리가 only care about predicting y from x. x로부터 y를 프레디팅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이 px 자체에 대한 케어. 어렵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계속 끌고 다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디셔널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네거티브 값을 갖다가 최소시켜라. 최소화라. 그러니까 로스기 때문에 손실이잖아.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를 쓴 겁니다. 자, 포지티브로 가는 것은 맥시마이즈이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로 한 이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기분 y. 그래서 x 기분 y니까 x라는 값을 줄 때 y니까 디스크리미너티브라고 되어 있고요. xy 조인트 또는 여기서 우리가 likelihood 함수적인 p x 기분 y 이거는 제너러티브입니다. 제너러티브 두 개 같은 얘기예요. 이 제너러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너티브 우리가 x가 많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y라는 클러스터로 또는 클래스로 나누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너티브 그러니까 요것이 소위 슈퍼바이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요 앞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x에 대해서 y. 자, 이거를 계속 ML이라 가져가는데 ML이라기보다는 MAP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로스 함수가 이렇게 로그로 취해진다. 컨디션 로그로 취해진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제 L2 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앞에 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0, 1 로스였어요. 확률의 관계. 자, 주어진 데이터가 IID고요. 여기서 이 로스가 fxi의 yi의 제곱의 로스로 나눈다. 이거를 최소화하라. 이게 일반적인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식이죠.
example 엘트로스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트로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경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엘트로스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이렇게 정의됐어요. find fx의 that minimize loss n분의 1의 summation fx의 마이너스 y 자승. 자, 근데 xy가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independently and identical distribution이라 됐을 경우에, 자, 이것이 이제 만약에 p 세타 yx라는 함수, 요게 이제 요 x가 주어지고 y가, 그러니까 이거는 a posteriori, 요 교재에서 계속 likelihood 함수라고 그랬죠. 자, 그대로 따르면 요 함수 likelihood 함수가 만약에 정기분포를 갖는다. 분산이 시그마 자승이고 평균이 y고 우리가 값이 y라고 그러면 이때 p 세타 x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 정기분포이기 때문에 p 세타 y의 x라는 것은 정기분포이기 때문에 자, 시그마의 루트 2파이 1. 자,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x라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f세타의 마이너스 y의 자승의 루트 나누기 2 시그마 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p세타인데 얘를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요 뒷부분이 상수고요. 앞에 거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로그 함수를 갖다가 최대화시킨다 그랬죠. 또는 로그 함수를 갖다가 최소화시킨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는 요 값 자체를 결국 이게 로스 함수에 요게 전체 로스 함수에 적용하면 썸메이션에서 이렇게 구해지고요. 요 값이 결국 네거티브 로그 프로비리티가 최소시키는 세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태스크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 계속 했던 것이 결국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값을 결국 미니마이 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엘트로스는 결국 노멀 분포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 에스티메이션을 구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단 요게 이제 개입된 거죠. 요게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죠. 우리가 노멀 분포를 갖는 경우가 x가 주어지고 y가 가우시안 분포가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 가우시안 하잖아요. 이것이 엘트로스의 새로운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주제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나눠지는데요. 자, 이 강의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까지만 다루고 멀티 클래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SGD라든지 또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때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하고 엘트로스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용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룰 때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사진에서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RGB 콘텐츠를 가지고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그것들의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W하고 이제 B, 두 값을 우리가 통해서 바이너리로 구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팸 디텍션, 우리가 이메일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스팸 메일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팸 필터에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룰 베이스드 어떤 단어들이 포함될 경우에 스팸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 것이고요. 자, 그럼 왜 클래시파이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은 종류 끼리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떤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트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메이킹 디시전, 우리 어떤 판단하는 거죠. 어떤 판단하는 근거로 스팸이 아니냐 기냐 이런 것들이 다 디시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지금 배운 것을 근거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라는 값은 상당히 좀 의미가 부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x라는 값은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고 그 기계가 판단하려면 반드시 어떤 w라는 웨이트한 합수를 통해서 변환해주고 그 변환된 값이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어떤 경계를 하이퍼플레인 상에서 나눠지기도 하지만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변화를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넌리니어한 그런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SVM이죠. 그래서 SVM은 별도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W라는 웨이트 벡터를 우리가 요게 각각의 점들에 하게 되면 이 값들이 변환되죠. 그 변환된 값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세트, 트레인 데이터 세트가 이렇게 n개가 주어지면 요 n개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타겟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값. x는 x를 통해서 fw, 그러니까 웨이트 함수를 처리된 어떤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함수라고 내가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wt를 곱한 이거 일종의 벡터죠. 벡터입니다. w 벡터와 x 벡터예요. 그래서 뭐 디멘전이 있기 때문에 곱한 값이 어떤 밸류를 갖는데 그 밸류가 어떤 밸류 wtx가 어떤 트레졸드를 0이라 하면 0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0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SVM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리니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요 모양이 바로 스텝 함수 이용하는 거죠. 또는 사인 함수라고도 합니다. 사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기 때문에 사인 함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스텝 함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텝 함수가 더 일반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인 이렇게 사인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식의 값을 갖는다. 자, 이와 같이 스텝 함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0과 1로 바이너라이제이션 클래스를 나누는 심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경계에 있는 이 값들이 이렇게 잘 흩어져서 이렇게 WTX를 기준으로 잘 나눠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하고 그 에러를 발생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넌리니어 처리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로스 함수는 step wtxi 이것이 yi랑 같으냐 같지 않느냐. 같으면은 이제 이것이 아이덴티티 같으면 0이 되고 만약 같지 않으면은 이것이 1이 되는. 그러니까 이 값은 0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친 다음에 모두 다르면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모두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 값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로스 함수를 최소가 되도록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자 w를 갖다가 우리가 수렴하도록 계속 하는 거죠. 자, 이것의 이제 드로백 단점으로서는 옵티마이즈를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 스텝 함수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개선점이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로원 로스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L2 로스였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L2.
그러니까 우리가 probability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x의 probability를 우리가 가정하고, 그것이 이제 그 소위 likelihood 함수가 확률을 가질 경우에 바로 이제 L-truth를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처리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L-truth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든 방법이 이와 같은 새로운, 자, 아주 심플하지만 XI라는 것에다가 타겟, 우리가 T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가 이게 이제 Y 값이 되는 것이고, Y하고 TI의 이것의 어떤 유사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그래요. 실제 값.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값하고 어떤 이렇게 F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될 F 함수를 통해서 이 웨이트 값이 이것이 계속 수정이 되겠죠. 계속 가변시키면서 이 값이 이 로스 함수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스텝 함수 처리할 경우하고 여기 머신러닝 드로백에 여기에는 그 지금 배웠던 그런 심플 어프로치의 방법의 문제점은 이것이 이제 이게 소위 아웃라이어. 자, 여러분들 용어 알아두세요.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좀 예외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있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것들의 통계적인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잘 나눠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치우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알아서 지우면 되겠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가공하면 이제 사람이 어떤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좀 취약한 것이 지금 방금 본 그런 스텝 함수에 의한 그런 그 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WT 한 다음에 그것을 0을 근거로 잘라서 자, 0보다 큰 것과 y가 0보다 작은 것을 나눠서 이렇게 스텝 함수란 것이 지금 살펴본 거고요. 자,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표현되고요. 자, 이거는 a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 전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0에 수렴합니다. 0으로.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x가 0일 때, a가 0일 때 얼마입니까? 1 더하기 익스포넨셜 제로분의 1이니까 이게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0.5. 그 다음에 a가 무한대가 되면 요 분모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제로에 가까워서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스텝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졌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결국에 0.5를 근거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0.5보다 크면은 1로, 작으면은 0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데, 요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디퍼런셔블하다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 자, 우리가 W를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분하지, 이 스텝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요 경계에서 미분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때 디퍼런셔블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스무스하다. 그렇죠? 스무스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값을 취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과 또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개발한 백프로포겐시 개발한 그 힌튼 교수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멀티레이어에 적용해서 이제 해봐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이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또 단점이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사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분하게 되면 경사가 이것이 수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수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소위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리소스에 좌우되겠지만 그런 어떤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그런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잘 우리가 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인터프리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WT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그마라는 함수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국 WT가 이 익스포넨셜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이 전체 값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0과 1 값으로 변환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값이 0과 1로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로 컨파인 되니까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probability가 생각나죠. 확률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해석의 이제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함수 처리하게 되면 0과 1로 되고 이 값이 확률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확률이 크면은 그쪽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0.5보다 크면 1로, 0.5 작으면 0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처리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L2 로스로서 우리가 요 값과 요 값이 지속적으로 좀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타겟 함수는 0과 1 바이너리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두 개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W를 이제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x에 대한 y equal 1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x가 주어질 때 y가 1이 되는 값이 뭐냐? 요게 바로 요 함수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요렇게 처리되어 요 값은 0과 1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확률로 인터프리트 하라. 확률. 그죠? 1이 될 확률 결국 요 값이에서 요게 이제 0.5보다 크면 1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률이 0.5보다 크면. 반면에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요거 빼면 되겠죠. 요 값이 이제 0.5보다 이제 작으면 이것이 이제 인터프리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클래스를 나눈다, 클래시파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처리한다는 개념이 바로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익스포넨셜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시그모이드 함수 하게 되면 0.5보다 크면 1로, 작으면 0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어떤 해석 방법이 우리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우리가 이제 단어가 나온 이유가 이것이 로그 함수적인 그런 로스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LW가 요 PW 이거는 이제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 이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라이클리드 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x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x, 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주어졌을 때 x로 되면 이게 라이클리드 함수인가요? 근데 이거는 x가 주어질 때 이 데이터에 따른 클래스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두 개념이 결국 MAP하고 ML이가 용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거를 그냥 혼동해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클리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거 확률로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뭐를요? 이 로그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일 경우에는 요런 확률로, 0일 때는 요런 확률로 대입해서
1로 처리되는 y는 모두 요게 y가 1인 경우에는 이쪽에 전부 더해주고요. 여기 이제 y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1이기 때문에 예,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로 처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함수를 가지고 요 함수가 로스 함수를 어떻게 해요? 미니마이즈가 최소화되도록 요 WT를 업데이트 시키는 예,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식이 이제 해석에 따라서 그냥 뭐 심플하게 요거 두 개를 써가지고 로그 라이클리드 함수에서 각각 이것을 확률 분포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시그마, 1만 시그마 놓고 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자, 그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로지스 리그레이션에서 이 방법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클로즈 폼으로. 그러니까 소위 대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레디언트 방법을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델타 W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증가 감소시키면서 요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에 걸리지 않도록 잘 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이너리든 뭐 우리가 이제 멀티클래스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피처 만들고 미처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의 피처 엔지니어링이고 딥러닝의 피처 우리가 익스트랙션이 되는데 뒷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클래시파이라든지 레코그니션이라든지 뭐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든 과정에 바로 클래시파이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SVM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강의를 계속 그쪽에 일단 해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마스터하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도 뭐 훌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안 되면 찾아서 또 수강하면 다른 강의나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쓴 요게 이제 결론에 나오는데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요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저게 왜 써져 있지 하는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딥러닝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도 프로젝트 하다가 또는 뭐 개인 관심에서 하다가 소스를 봤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 이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W죠. 이게 웨이트하고 XI가 주어지는 경우에 YI의 확률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Y가 1일 경우에,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요것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1 시그마가 되고요. 이거는 앞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터프리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이 라이클리드 함수의 로그 라이클리드 함수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드 함수가 probability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0과 1 사이에 존재하더라 그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케이스의 경우에 우리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요 yi가 1과 0일 때 각각의 싱글 확률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때 나타나는 yi의 값에 따라서 yi 1-yi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깨 위에 이렇게 누승으로 표현되는 것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에서. 자, 바이너리 경우에 yi가 이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yi가 1일 경우에는 이거 얼마입니까? 1이고 요게 0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없어지니까 결국 요게 해당되고요. yi가 0이고 이게 1이면 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요게 0이면 요쪽이 없어지니까 1이고 그러니까 요 뒷부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두 식은 요 한 식으로 우리가 종합해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 로스 함수는 자, 네거티브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마이너스 썸메이션 로그 pyi 기분 xi 세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요 함수 이 probability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돼요. 마이너스 썸메 시그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여기 어깨 위에 있는 yi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로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yi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요게 뭡니까? 요게 어떤 fx잖아요. fx. 요거는 타겟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산 결과 나온 어떤 y가 되고 이 타겟하고 y가 결국 뭐예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유사해야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유사하도록 계속 미니마이즈로 계속 우리가 수렴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바로 겁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원래 엔트로피는 어떤 A의 엔트로피는 뭐예요? A가 발생하는 확률에서 서메이션 마이너스 pi 로그 pi분의 플러스죠. 이렇게 계산한 게 엔트로피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위 정보량이고 정보량에 pi를 곱하면 엔트로피가 되는데 이때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이게 서로 이것이 타겟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계산된 yi. 그러니까 타겟하고 다르지만 유사해야 되는 값.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얼만큼 유사하냐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곳에 이제 ai라는 값과 bi라는 값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엔트로피는 ai하고 bi가 같은 거고요. ai 로그 ai.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확률. 엔트로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확률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어떤 심볼 yi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되어 있다.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예요? 이게 yi 원래 로그 yi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시그마 오메가 tx라는 어떤 그 함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얼마큼 유사하냐. 나중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이제 이걸 배우는데 이때 다시 이제 유사한 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이 요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로그 라이클로드 함수가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데 이건 바이너리에 해당된다. 그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라는 것을 써요. 이것을 만약에 내가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싶다. 마지막 클래시파이어에 그러면 이 로스 함수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되도록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0과 1로 처리되면서 그 처리되는 값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로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왜 크로스 엔트로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한 겁니다. 자, 잘 모르게 이해 안 된 사람은 다른 또 참고도를 찾아보고 또 저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자료 시그모이드에 대한 성질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로 바운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시메트릭하다. 시메트릭하다면 이게 x축의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 시그마 a는 시그마 마이너스 a가 대칭되어 있죠. 그러니까 0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해보면, 미분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어떤 분사함수잖아요. 분사함수 미분하면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1 시그마. 얘는 시그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a에 시그마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한 거랑 똑같다. 그죠? 자, 그레디언트 값은 결국 자기 자신의 형태를 어떤 제곱한 형태, 크로스 해가지고 곱한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꽤 유명하고 했는데 이제 딥러닝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렐로 함수. 자, 렐로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미분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하죠. 얘는 뭐예요? 확률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얘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요 렐로 함수 넌리니어 하더라도 이 함수는 지금 시그모이드처럼, 이렇게 베르노이처럼 이렇게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 중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